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준 자랑스러운 축구 국가대표팀 우리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 그리고 중원의 지배자 황인범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자, 각자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앙수비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라고 합니다.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데요. 긴장이 많이 되네요. 오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해요? 말투가 너무 귀여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약간 좀 들어도 긴장이 좀 되시. 진짜로 심장이 진짜요? 저기 서 있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그래도 아무리 긴장되셔도 그 경기에 나갈 그렇죠. 때보다는 좀 덜하시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때보다 훨씬 떨리네요. 진짜요? 네, 진짜로. 첫 경기 뛸 때보다. 저도 경기 뛰는 것보다 이게 첫 경기 뛸 때보다 이게 더 그래요? 네. 진짜. 지금 사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또 고민에 빠진 게 이게 이제 선수분들 얘기를 들으면 생생한 그 당시에 그 이제 경기 장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두 분에게 뭐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요게 초당 200만 원. 이게 자료 요거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요? 뭐 김민재 선수나 황인범 선수의 장면을 쓰려면 1초에 200만 원을 저희가 진짜로요? 네, 이게 1초에 거의 뭐좀 깎아주셨는데도 이게 몇 천만 원이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이런 부담을 드려. 그러니까 저희도 좀 최대한 두 분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말만이 아니라 좀 서서 이렇게 동작으로 좀 이렇게 살짝만 보여주시면 저희가 네네. 그럼 초당 200만 원치는 해야겠네요. 살짝 그렇게 못하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두 분이 또 좀 친구 사이시죠? 네. 그리고 네. 원래도 좀 두 분이 서로 친합니까 어떻습니까? 왜 고민하냐? 그렇게 막 친하지는 않고 이제 대표팀에서만 이제 좀 비즈니스 관계. 근데 네. 이런 게 친구 같네요. 친구죠, 예. 야, 뭘 고민하냐? 그러면 두 분은 언제부터 좀 이렇게 같이 대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본 거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네. 그때부터. 예. 그때 처음 왔었어요. 민재가 16세 대표 때 처음 와서 가평 전지훈련을 갔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숙소에서 쉬는 시간에 그 뒤에 나무 막 있는데 가가지고 벌집 막 건드리고 도망다니고 그런 역할을 하던 선수였는데 진짜 와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벌통은 왜 건드렸어요? 이 스피드 훈련을 좀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저희가 뭔가 이제 친해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뭔가 그런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해야겠다. 예. 이게 어릴 때 보면 친구들끼리 약간의 그런 거 한번 건드려주면서 같이 도망치면서 맞아요. 이제 막 벌을 매개로 좀 뭔가 네. 그런 친분을 조금 쌓는. 네 맞아요. 먼저 조별리그 1차전이었죠. 우루과이와의 경기였는데 첫 경기 좀 어떤 각오로 좀 준비를 좀 하셨는지. 일단 첫 번째 경기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했었고 맞아요. 근데 뭔가 이제 우루과이가 되게 강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할만하다 이렇게 뭔가 돼버려서 저희가 더 부담을 느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비긴 것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네. 많은 선수들이 되게 아쉬워했었어요. 이길 수 네. 있었다. 네, 이길 그죠, 수 그죠. 있었는데. 보기에도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더 그 첫 경기가 무승부도 진짜 참 대단한 거지만 뭔가 또 그때 진짜 경기 보면서도 다들 그렇지만 황인범 선수 진짜 화면에 많이 또 보였거든요. 허리에 있으니까 위아래로 네. 그냥 계속 본인도 좀 이거 듣고 좀 어떠셨어요? 11.75km를 뛰었다. 다른 팀들 이제 다른 국가 선수들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봤는데 1등 선수가 크로아티아의 브로조비치 선수라고 13.7km 저보다 2km를 더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멀었다. 네, 아직 멀었구나. 그분은 왜 이렇게 뛴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뛰다니? 미드필더 선수예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뛰죠? 네, 맞아요. 이게 대단하네요, 진짜. 사실 이제 앞에서 이렇게 띄워주면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맞아요. 고맙더라고요 뛰면서. 어쨌든 우리 김민재 선수는 이제 월드컵 전부터 이탈리아 리그 지금 뭐 이달의 선수상도 받고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뽑은 MVP도 뽑혔는데 이게 참 그 진짜 명품 수비를 이번 그 월드컵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전 세계 통틀어서 수비수 쪽에서는 탑이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진짜. 네, 이제 탑이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황인범 선수도 이게 뭐 진짜 실제로 상대 팀으로 김민재 선수를 만나면 상당히 좀 버거운 상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얍삽빠른
스타일이라서 제가 상대 팀으로 민재 만나면 안 가죠 이쪽으로. 네, 무조건 네, 다칠 수도 있고. 아 혹시라도. 네, 또 그냥 근데 이제 얍삽한 게 좋은 뜻이에요, 축구에서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쵸. 그럼 어느 정도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리 다치셨으니까 그냥 느낌이 제가 자료화면을 쓸 수가 없어서 네. 느낌이 말로 조금 살짝, 살짝, 예? 살짝. 괜찮습니다. 살짝 재석이 형도 그렇고 살짝만 느낌만 느낌만 살짝만 그냥? 느낌. 왜 자료화면에 1초에 200만 원이라서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낌만 어떤 200만 원치 해드릴 수 있는데. 아, 예. 아니 200만 원씩. 그러니까 저희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몸싸움. 이렇게 하면 버틸만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할 만한데. 네. 근데 이제 몸싸움을 할 때 이제 하체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저는. 하체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저는. 이제 하체로 이렇게 미니까. 네. 아 이게 들어와서. 네. 약간 지금 약간 좀 일부러 아니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재 한번- 선수가 이거 살짝 해줘요. 살짝. 한번 이제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미리 피하시네. 아 조셉. 아 이거 일부러 하면 어떻게? 미리 일부러 하면 어떻게 해? 아니 저는 이제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하니까. 네. 아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밀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다 아니거든요. 떨어지겠구나. 부상을 입고. 그럼 황희범 선수는 이제 몸싸움에 들어오면 피한다고 하시잖아요. 아 애초에 안 만들죠. 피 빠져 있죠. 이쪽으로 맞아, 있죠. 됐으면 그냥 애초에 안 만들죠. 손흥민 선수도 또 이제 경기 중에 뭐 이제 상대 선수의 태클에 신발까지 벗겨지고 완전 그러니까요.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뭐 황인범 선수 뭐 그 외에 많은 선수들이 정말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김민재 선수가 주심에게 항의하는 손흥민 선수한테 빨리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제 호통을 그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 유명한 네. 판넬 있죠. 네, 이 장면입니다. 이 네. 장면.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또 손흥민 선수가 돌아가요. 예? 이게 손흥민 선수가 형 아닙니까? 네, 맞아요. 4살.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뭐라고 좀 그러신 거예요 여기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나가서 제가 그냥 흥민이 형 그냥 뭐라 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골킥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흥민이 형이 이제 심판한테 계속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을 이제 보고. 아 저쪽에서 지금 골킥인데. 저희 팀 우리 골킥인데. 쪽에서 골킥인데. 근데 너무 저렇게만 나와가지고 뭐 이게 후일담 같은 거 그거였구나. 없습니까? 뭐 경기 끝나고 뭐 그냥 뭐 그런 건 없었고 일부 이제 팬들이 이제 좀 싸가지 없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경기장에서는 아 그렇죠. 형 이제 그만하시고 형 이제 골킥 날라오거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럼 혹시 저것도 이거는 사긴 사야 돼. 이거 다 돈이야. 그럼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니 그러면 또 이건 근데 또 해볼게요. 나가는 저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감독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을게. 아니 뭐 저희 제가 심판이고 심판? 내가 이제 손흥민 선수. 아 근데 이거는 아니 흥민이 형 빨리 가라고! 그냥 가라고 좀! 그냥 가라고 좀! 그래서 이제 흥민이 형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짤이 다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 다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 짤이. 뭐 뛰어봐야 알 것 같은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그래요. 쉬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저 경기보다 깜짝 놀랐거든요. 예. 제가 그걸 따라가면서 이제 스프린트를 이렇게 딱 하다가 근육이 이제 이렇게 탁 올라온 거예요. 나가기가 뭔가 미안한 거예요, 팀 동료들한테.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다들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뛰려다가 이제 뭔가 도저히 좀 도움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건 좀 선수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재가 웬만하면 아픈 티도 별로 안 내고 뭐 막 부딪혀도 그냥 이겨내고 하는데 좀 많이 아파하는 게 느껴지는데 얘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무실점으로 끝내야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한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죠. 또 이제 그날 어쨌든 경기는 무승부로 좀 끝이 났고 네. 이게 좀 선수들끼리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비겼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좀 이상하고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저희. 경기 끝나면 잠도 잘 못 자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열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좀 진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다 같이 뭐 얘기하면서 뭐 다른 말도 필요 없이 그냥 너무 아쉽다 이 말만 그냥 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두 골을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수비수로서는 되게 미안하죠. 왜냐면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그래서 좀 전반전 끝나고 나서는 벤투 감독님 뭐라고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냥 뭐 급할 필요 없다고. 예. 지금 되게 급한데 되게 급하셨을 거예요. 되게 급하실 거예요. 아, 진짜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벤투 감독님이 화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또 얘기 들어보면은 라커룸에서는 잘했다.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이게 경기장에서는 감독님이 좀 액션이 엄청 네. 크세요. 네, 근데 이제 라커룸에서는 진짜 차분하게 오히려 그래요? 네, 항상 그러세요.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막 그 카메라 앞에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침착하게 있다가 라커룸 그걸 정신이 없어요. 사실 한 번씩. 네. 어떤 정신? 너무 막 액션이 사실 한국 감독분들이랑 좀 달라요. 막 손짓도 막 이렇게 몸 동작도 막 이렇게 크고 하니까. 맞아요. 우리 그 한국 감독님들은 어떤 스타일이 좀 많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막 뭐 소리 지르면서 야 이 새끼야 막 살짝 이런 스타일이시고 야야 임범아 살짝 이제 뭐 이런 스타일. 네, 맞아요. 그런 식이고. 근데 이제 벤투 감독님은 좀 손동작이 좀 크신. 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도시고. 그게 저희가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선수가 딱 실수하고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감독님 쪽을 실수를 딱 하고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감독님이 이제 이러고 있으면 좀 이제 선수들은 이제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위축이 되네요. 위축이 되네요. 위축이. 우리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애드립을 했는데 안 터지면 이렇게 보게. 그런 것 이게 같아요. 예.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아니 어쨌든 뭐 전반은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후반 12분에 조기성 선수가 헤더골로 와 이거 또 3분 뒤에 헤더골. 경기장 분위기도 좀 그런 느낌이 그대로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어서 되게 천문 같은 골이었고 또 하나 이제 스타가 하나 탄생되는. 그 전에도 이미 맞아. 그 전에도 사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 우루과이전을 보고 있었잖아요. 조기성 선수가 딱 이제 드디어 교체가 있냐면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진짜 저도 순간 저 선수 누구지?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도 얘기한 게 네. 아 이게 머리 찢어져 가면서 진짜 90분 내내 막 12km 뛰어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될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아니 아니 근데 이제 우리 황인범 선수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또 좀 선수랑 부딪히면서 네. 머리에 좀 부상을 좀 입었었어요. 네네. 됐다고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사실 빨리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 네. 했는데 이제 감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감아 주셨는데 느껴지잖아요. 그 공대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근데 이것까지는 솔직히 뭔지 알아요. 제가 예측을 예. 못했어요. 이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막 보면서 아우 저거 좀 어떻게 좀 잘 씌워주고 싶고 막 근데 본인이 이걸 걷어내더라고요. 네, 그 불편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네 완전 괜찮고. 아, 괜찮아요? 네, 크게 찢어지지가 않아서. 아 다행입니다. 이게 그 벤투 감독님이 또 퇴장을 당하고 다음 마지막 경기는 또 이제 관중석에서 감독님이 맞아요. 계셔야 되는. 네네. 우리 좀 그때는 좀 신경이 좀 어떠셨는지.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막 저거는 고의적으로 맞아요. 선수들을 퇴장 안 당하게 하기 하기 위해서, 위해서. 본인이 이제 총대를 매셨다라고 봤어요. 저희도. 맞아요. 저희끼리도 얘기했어요. 저게 과연 고의적으로 하셨을까? 아니면 진짜 흥분하셔가지고 하셨을까? 그건 감독님만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또 선수의 파울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대신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감독님의 분에 못 이겨서 근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 네. 생각은 저는 이제 밖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이게 상황이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감독님.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자료가 돼가지고, 없어서. 네, 이렇게 자리가 좁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감독님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할 때 코너킥이었어요. 코너킥이었어. 근데 네. 갑자기 힙스를 딱 부니까 감독님 그때 이제 뛰어간 거죠. 그 장면이. 네. 그래가지고 분에 못 참지 않으셨나. 저 개인적으로. 결국은 네. 감독님이 분을 못 이기시고 뛰쳐나간 거다. 이건 뭐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근데 네. 아마 누구보다 선수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네. 별명이 벤버즈 아닙니까? 예. 아 그렇죠. 실제로 그 정도로. 뭐 감독님이 너무 아버지 같아서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아들이라고 이제 감독님. 속히 이제 감독님 이뻐하시는. 이거 또
황인범 선수가 이제 감독님이 아 감독님이 좀 황인범 선수를 많이 이뻐했나요? 많이 이제 좀 네. 차별을 좀 많이 했었죠. 아니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거 아닙니까? 아니야. 어떤 예를 들면 눈에 이제 사랑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막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해? 따로 불러서 뭔 영어도 되니까 인범이. 아,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역시 예 무슨 얘기를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원래 통역형을 껴서 이렇게 하시는데 캐나다 가고 러시아 가면서 영어가 좀 조금은 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그래도 조금 가끔씩 뭐 운동 끝나고 뭐 컨디션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한 건 사실이지만 절대 저를 뭐 더 이뻐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게 그건 아니고 혹시 민재 선수도 좀 따로 감독님하고 그런 독대 자리를 좀 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있긴 한데 네. 저한테는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지적 같은 거. 어떤 어떤 지적들을 좀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하시는 축구가 수비 라인이 이렇게 4명이 있으면 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함께 네,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좀 튀어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나가지 말라고. 제가 딱 나가려고 하면 민재야 이제 설치지 말아라. 네, 살짝.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리액션 하시면 아 이렇게 자기가- 왜 나가냐고. 왜 설치냐고. 네,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민재 네, 나대지 말아라. 나대지 네, 살짝 이제 그런 느낌으로. 민재 나대지 말아라. 네. 근데 저 근데 근데 임범 선수는 좀 약간 따스한. 네. 저는 이제 좀 그 미드필더다 보니까 공을 한쪽에서 너무 많이 놀지 않게 전환을 좀 많이 해주라 이거를 진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거는 민재 씨랑은 좀 다른 거네. 여기는 살짝 여기는 이제 전환 부탁을 하는 거지. 전환을 좀 많이 해줘라. 부탁. 이거는 이제 나오지 마라. 나대지 마라. 네, 나대지 마라. 네. 아니 그 민재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구자철 해설위원에게 경기 패배가 혹시 내 탓인 건 아닌지 세 번째 실점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거 문자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단 한 번도 제 수비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교과서대로 하기를 원하고 네. 그렇게 항상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철 형한테 연락만 드린 게 아니라 뭐 성룡이 형, 주호 형 주변 분들한테 네,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이런 상황에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난 축구를 계속 그렇게 했었고 확신이 있는데 뭔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개선할 만한 게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해주십사. 네. 전반 27분 김영건 선수 그리고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황희찬 선수의 골로 2대1. 와. 와,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막 주변이 막 무슨 뭐 일 난 줄 알았어. 와. 아니 좀 뭐 김민재 선수 이제 벤치에서 이제 이 경기를 부상 때문에 지켜보고 계셨지만 어땠습니까? 이제 다 또 죽도록 뛰고 근데 밖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희찬이도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희찬이한테 들어가기 전에 희찬아 너가 한 골 넣을 것 같다. 한 골 넣어줘라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또 희찬이가 마지막에 이제 골을 그렇게 넣어줘서 진짜. 저도 이제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밖에서 와 그냥 딱 이 반응이었어요. 팬이 돼가지고 야 이러고 있었죠. 이름 하나 수 없네. 그때가 이제 90 한 1분 정도 아, 맞아요. 추가 시간이었는데 후반전 특히 들어갈 때 진짜 버티다 보면 무조건 찬스 하나 온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에 들어갔었어요. 무조건 하나 오는데 그게 누구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걸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뛰다가 그 역습으로 나갔잖아요. 흥민이 형이 이제 코너킥에서 헤딩을 걷어낸 거를 흥민이 형이 몰고 가는데 저도 미드필더 선수다 보니까 무조건 역습에 합류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뛰는데 이게 몸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온 힘을 다해 뛰는데도 이게 몸이 안 엄청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아 제발 이러고 있는데 희찬이가 엄청 뛰어가더니 딱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세레머니를 하러 저희가 다 같이 벤치 선수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힘이 나니까 갑자기 힘이 나면서 그 세레머니 할 때는 엄청 더 빨라져서 다 같이 좋아하고
지금도 어제 그 영상을 봤어요. 득점하는 영상을. 근데 지금도 소름 돋아요. 그 득점하는 장면 보면은 사람이 또 너무 신기하네.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내가 좀 힘을 내야 될 때는 내 몸이 안 나가는데 네, 세레머니 할 때는 그 속도가 나. 어떻게 정말로 그렇게 될까? 깜짝 놀랐어요. 힘이 좀 남긴 했었나 보다.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힘이 좀 남긴 했었나 봐. 와 진짜 사람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아니 근데 이제 그 황희찬 선수의 골로 이제 2대1로 저희가 이제 승리를 거둬서 이제 참 너무 기뻤던 경기입니다만 황희찬 선수가 입었던 안에 입었던 그것도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어요. 다 선수들이 다 입는 건가요, 그게요? 이런 이 정도 크기의 기계가 있어서 넣고 입고 경기를 하면은 이제 뭐 뛴 거리, 뭐 스프린트, 뭐 이런 그걸로 다 하는 개수, 거구나. 네, 이런 게 나오는. 아 그래서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보통 언더셔츠를 뭐 다른 걸 입으시거나 하는 거 봤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가 이제 또 긴장이 됐던 게 그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네, 경기 그래서 결과에 따라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16강을 오르냐 마느냐 추가 시간 8분 정도 해서 이제 선수들이 이게 또 핸드폰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속도가 다르죠. 속도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와 이러고 있고 저기서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저는 새로 고침하는 거에서 봤었는데 막 골 찬스를 못 놓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영상을 봤어야 되는데 영상을 못 보고 새로 고치는 거 새로 고침으로 봐가지고 그냥 시간만 빨리 넘어갔으면 시간만 빨리 저는 이제 시간만 빨리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한 2초 지났는데 형 몇 초야 이러면서 몇 분 지났어 이러면서 계속 보채고 거짓말이 아니라 시간이 제가 살면서 느꼈던 8분 중에 가장 길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요게 또 진짜 화면에 그 진짜 장면을 저희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좀 해주세요. 약간 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요거 경기가 함께 봐야 되는데 웬만한 비용이면 저희가 근데 너무 비싸. 이게 막 어떤 느낌?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어깨 동무 딱 하고 진짜 시간 몇 분 남았는데 이제 4분. 뭐 계속 4분이야. 아 진짜 제발 좀 빨리 좀 끝나라. 이게 딱 이거. 정확했죠.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이거 자료 안 써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자료 안 써도 얼마나 네, 많이 아꼈네요. 이거 리얼하게 해줬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거 지금은 요거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딱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전에 16강 진출 가능성이 9%라고 했는데 기적을 진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좀 많이 좁죠. 휴식 시간이 좀 왜냐면은 짧았어요. 네, 이미 네. 세 경기를 치렀던 상황이었으니까 브라질전 들어갔는데 너무 사실 진짜 힘들더라고요. 호흡이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는데 브라질전 때는 이걸 넘어섰어요. 그냥 진짜 이게 몸이 막 터질 것처럼 막 과부하가 오면서 진짜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고 이게 뭐 보이지가 않고 모든 걸 진짜 다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진짜 후회 없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은 우리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 이 사실 뭐 너무 좀 가슴 찡한 그 장면이 많았어요. 같은 선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형으로서도 그렇고 좀 어땠습니까? 일단 얼굴 쪽 이쪽이잖아요. 조금 아프긴 한데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 진짜로 괜찮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괜찮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책임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뛰니까 또 저희가 따라서 이렇게 뛴 거 아닌가 잇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그걸 보면서 어쨌든 이 황인범 선수는 대전의 아들, 김민재 선수는 통영의 아들로 불린다고 하는데 각자 지역에서 인지도가 황인범 선수는 대전 성심당보다는 위다. 김민재 선수는 통영 꿀빵보다 위냐. 꿀빵도 맛있는데 꿀빵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겉에 꿀 발라가지고 안에 팥 들어있어가지고 맞아요. 맛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뭐 다른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하는 얘기는 꿀빵도 유명하지만 굴이 또 유명하거든요. 통영굴 굴이죠. 근데 유명하죠. 너가 이제 굴은 좀 넘어서지 않았냐? 뭐 굴보다 위 아니냐? 살짝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굴을 좀 넘어서려면 내가 통영 굴보다 위다. 이거 네. 주변에서는 얘기하지만 네. 난 아직도 조금 그러니까 통영 하면 이제 김민재가 안 나오잖아요. 통영 하면 이제 굴이 나오니까 먼저. 그래서 이제 굴을 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열심히 해봐야죠.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재 선수는 또 통영 굴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황인범 선수는 어떻게? 심당. 심당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저보다는
한참 위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성심당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아직 부를 따라잡기에는 멀었다. 나도 아직 홍심당보다는 아직 못하다. 예. 김민재 선수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순간으로 아버지의 생선 트럭을 타고 통영에서 경기도 파주 훈련장까지 갔던 7시간 여기를 좀 뽑았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진짜야? 몰랐어. 저도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원래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만 엄청 큰 차 타고 이렇게 가니까 파주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멍게를 이제 배달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가지러 갔다가 다시 이제 통영으로 가지고 오는 그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 들리셔서 이렇게 내려주고 가셨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다 승용차 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만 이제 대형 트럭을 타고 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 붙어 있잖아요. 이제 물차들이. 아, 그러네. 회사 명이나 뭐. 네, 뭐 이런 뭐 땡땡 수산, 어. 뭐 멍게 전문 막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면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를 그렇게 예, 데려다 주시고 그 와중에. 먼 아들을 위해서. 야, 참 정말. 예, 그 와중에 진짜. 저를 생각해서 또 태워주신 거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운전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징어를 씹으셨대요. 껌으로는 이제 졸음이 안 깨니까 이제 오징어를 막 씹으셨다고. 이게 그냥 승용차도 아니고 트럭으로 7시간이면은 이게 사실 7시간 타고 김민재 선수는 내리지만 아버지는 또 그쵸, 돌아가셔야 7시간을 타고 내려가셔야 되니까. 어리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 딱 한창 사춘기 때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태워주시게 됐는데 되게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선수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그때 생각에는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는 좀 항상 피곤해 보이셨고 왜냐면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뭔가 미안하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보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럴 때마다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못하면 부모님 얼굴을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실패라는 게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황인범 선수도 이런 인생이 잊히지 않는 순간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이런 스토리는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그냥 무난하게 조용조용 지금 제 딱 지금의 역할처럼 이렇게 커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내 이야기를 좀 하면 좋죠. 아내 이야기요. 아, 조셉 좀 그만해. 그래요? 어떤 식으로? 혹시나 또 많은 힘이 어떤 식으로? 내가 지치고 힘이 어떤 식으로? 좀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연애를 좀 오래 하고 결혼을 작년에 아 그럼 서포터를 굉장히 많이 해주겠네요. 완전 많이 해줬고 얼마나 연애를 하셨어요? 저희 거의 5년 넘게 그럼 거의 20살에 만난 거네요? 21살 때 만나서 이제 곧 1주년이 돼요. 근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 황인범 선수를 만나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고 지금 또 해외 리그에서 이렇게 또 맹활약을 하고. 야, 김민재 선수도 결혼하신 지 얼마 됐죠? 저는 이제 4년 차. 일찍 하셨네요. 네. 일찍 하셨네요 결혼을요? 네, 저는 일찍 해가지고. 오늘은 같이 안 하셨고요. 아 지금은 이탈리아에 있어서. 아 지금은 이제 아내분은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좀 끝으로 좀 궁금한데 올림피아코스 팀에서 좀 활동을 하시니까 그 구단 근처에 맛집 있습니까? 구단 근처에요. 예. 궁금하네요. 그리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네 그게 제일 맛집인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팀 우승하는 건 이제 좀 단체적인 그런 네. 목표니까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리그에서 잘 부상 없이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즌 항상 저는 그랬어요. 어떤 리그를 가든 시즌 베스트 11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봐야겠다. 통합 베스트 11에 한번 리그 통합 도전해보고 베스트 11. 네. 황인범 선수는 항상 제가 속해 있는 팀에서 다음 내가 어느 팀이든 어느 리그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갔을 때 거기서도 인정을 받는 선수가 되자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팬분들이 저를 더 응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게 제 선수로서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무대를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커왔고 그걸로 인해 축구를 시작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예요. 드디어 내가 이 무대를 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었었던 것 같아요. 뛰면서도. 모든 나라 선수들의 진짜 꿈이죠, 월드컵. 안 지나갈 것 같았는데 너무 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빨리 이제 4년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렇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예. 차범 감독님이 또 있으셔서 그렇죠, 전에 그렇죠. 맞아요. 차범근 감독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 예.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 예. 예.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예.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예.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머니 때 약간 이제 요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네. 뭐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네.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 이렇게 세레머니가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일본 그 J리그를 또 경험을 해보고 유럽 리그를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 왜 보내는 왜? 겁니까? 못한다고. 못한다고요? 네, 못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 전원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그 고생한 네, 맞아요, 선수. 맞아요.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관중들이 우우 막 하는 그게 이제 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홈팬. 와, 근데 홈에서. 이거는 홈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아, 진짜 이게 진짜 선수로서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예.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에 시딩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 팀에서 제의가 왔다라고 이제 이적 제의가 왔다. 네, 이적 제의가 왔지만 이제 자기는 보내기 싫은데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고 이제 미팅을 했었죠. 네. 근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더 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또 여기 온 이상 한번 좀 내 나름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때 가자 이런 생각.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데 아인트호벤으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가 나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제 이름만 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송송송송 위성 말해 송송송 요거죠. 위성 바람 뭉클한 뭉클했어요. 약간 좀 뭔가 다른 느낌의 뭉클함이 왔어요. 이거 박지성 선수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원가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응원가 처음 이제 선수들이 네 응원가야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야유하다가 응원가를 불러준다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뭐 그 전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네. 그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죠. 퍼거슨 감독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퍼거슨 감독님, 아예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전화를 기다리나. 그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들었었죠. 여보세요? 이제 하이. 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헬로우가 이제 첫. 사실 뭐 루니, 퍼디낸드, 예, 반니 스텔루이, 야, 세계적인. 뭐 그냥 의리의리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다 텔레비에서 이제 루비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어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랑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리그니까. 아니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맨유 선수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좀 우리가 또 베네핏 이런 거 좀 전 세계 베네핏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예. 베네핏 맨유 베네핏. 예.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데 그 스폰서의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냥 브랜드 편하게 어떤 상품? 네, 얘기해 주실 수 어떤 있나요? 상품? 그냥 어떤 후원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시계도 있었고 시기도 싸게. 뭐 커피 머신, 뭐 차.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몇 프로 할인이 돼요? 그때 저는 그냥 줘서 타고 다녀서 가지고 꼭 근데 나중에 반납은 했지만 기간 동안은 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단 복 있잖아요. 정장. 그것도 세계적인 명품 그거 브랜드에서. 나와요? 그것도 나와요? 선수단복도? 폴스미가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40% 50% 40%? 50%뭐 DC 폴스 50%? 혹시 그냥 네. 혹시나 저희가 친했다는 그 당시 친했다는 가정하에 네. 형 거기 46 사이즈 내 거 하나만 저새 아니 혹시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진짜. 일단 선수단 들어가면 거기 뷔페 같은 거 쭉 차려져 있습니까? 거기 이제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혹시 이제 저녁을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이제 좀 싸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죠. 거기 저 선수들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다 그럼요. 네, 다 공짜로 받을 수 다 있는. 공짜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잖아요. 부럽죠. 대단한 거죠.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제가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차로? 훈련이 끝나고 네.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루니 선수가 자기 루니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이 있죠.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아니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때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네. 또 이제 또 이제 그렇구나. 네. 똑같네요, 우리랑. 다 똑같다. 네. 왜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예. 에브라 선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그래요? 네,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에브라도 참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아 성격 좋아 에브라. 무슨 뭐 친분이 있으세요? 아이 참. 아 있어요? 예,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에브라하고도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모든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거기 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아마. 뭐라고 얘기하고 갔네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말 나온 김에 왜 SNS를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도 사진을 찍는 거를 안 좋아해요. 저 결혼하고도 와이프가 사진을 이렇게 안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으니까 이게 올릴 일이 없지. 왜냐면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뭐 안 하시는 건가? 네, 네.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제 전달자의 입장으로 이제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퍼거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다. Jason Park. 보셨습니까? 네네 그 인터뷰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굳은 일,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예?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이지만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을 주죠. 약간 든든함이. 예.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 손흥민의 위대한 축구 스승이자 아버지 우리 손웅정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소개할 게 없습니다. 그냥 손웅정입니다. 아니 그저 방송 출연이 처음 아니십니까? 예, 거의 뭐 처음입니다. 방송 출연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작가님께 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넘사벽인 프로그램에 저 선택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방송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아니 근데 왜냐면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예. 재석이 형하고 세호 형 보러 왔어요. 예. 해석 형하고 세호 형. 예. 사실 그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안아골절 이 수술을 받고 이제 말 그대로 마스크를 쓰고 지금 또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독님도 좀 보시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건 부모라면 뭐 똑같은 생각이시겠죠. 근데 이제 이쪽이 골절이 이제 뇌 가운데가 이제 골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동시에 제가 입에서 나온 얘기가 월드컵은 근데 흥민이가 돌아와서 자기도 월드컵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월드컵을 어떻게든 가야 된다. 이거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일단 수술을 빠른 시기에 내에 잡아서 해보자. 근데 부기가 빠져야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수술 날짜를 최대한 좀 당겨달라. 대신 이 부기 빼는 거는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 얼음을 계속 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왼쪽에 태극받겠다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자리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팬들이 원하는데 라고 저 개인적으로 흥민이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얼음을 대다 보니까 부기가 좀 빨리 빠져서 수술 날짜를 하루 땡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이제 회복이 빠르다라고 이제 근데 그걸 계속 그 예, 얼음으로 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런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또 많은 또 분들에게 감동을 전했던 게 그 얘기 아닙니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다. 아니 사실 지금 우리 그 대표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뭐 싸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뭐 보다 보면은 참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앞선 제가 볼 땐 정말 사력을 다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진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보내는 이유는 네. 그 진짜 사력을 다한 선수들의 노력을 알기에. 그런데 또 선수들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나 축구 팬분들이 이 엄청난 성원과 힘과 이 사랑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게 저는 축구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번 월드컵을 저도 이제 매해 사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을 또 기다리고 봅니다만 뭔가 예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그러니까요. 경기장에서의 자신감, 당당함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 사실 이제 감독님도 축구 선수 생활을 좀 하셨죠? 삼류 선수 했습니다.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경기에서 7득점인가. 이게 86년에 프로팀에 입단해서 한 4년 정도. 이게 프로 아무나 갑니까 또? 무늬만 프로였죠. 4년을 했잖아요. 4년을 했잖아요. 그건 그런데요. 삼류 선수였었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선수 생활한 걸 돌아보면 축구에서 소리를 여지껏 제 입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감독님은 삼류 선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왼발을 잘 쓰고 싶어서 오른발을 안 쓰려고 일부러 오른발 축구에 앞정을 꽂고 연습을.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정에 한 2번 찔려본 경험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 이제 앞정을 어디다 넣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다 앞정을 거꾸로 꼽으면 공을 뒤로 찰 수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로 만약에 무의식 중에 대면 그냥 앞정이 찌르잖아요. 여기를 안 쓰기 위해서. 그렇죠. 그 효과를 좀 보셨어요? 저는 봤죠. 그래서 흥민이 같은 경우는 운동한다고 시작하면서 발 씻을 때도 왼발부터, 양말 신을 때도 왼발부터, 바지나 옷 입을 때도 왼발부터, 신발 신을 때도 왼발, 운동장에 딱 들어가서 볼 터치할 때도 왼발부터. 그다음에 이제 슈팅 연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1.5배 정도 횟수를 더 줬죠, 왼발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게 하기 위해. 그렇죠. 예. 왼발로 바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른발로 접어서 한다. 시간이 걸려. 이건 시간도 뺏기고 상대가 벌써 다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좀 너무 이게 본인 스스로에게도 나는 삼류다라고 얘기를 하실 삼류 맞습니다. 너무 엄격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을 한 선수가 삼류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흥민이를
제가 데리고 프로그램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제가 3류 선수였다라는 그 생각에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했던 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 같은 선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팬들이 말씀하시는 흥민이 좀 제가 경기를 하면서 사소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그거를 준비했던 거거든요. 어떤 사소한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이제 경기를 한번 현역 때 경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볼을 딱 잡았는데 아 골킥을 피해서 딱 놓으면 이게 효과적인 순간 그래서 툭 왼발로 감아놨는데 그 이렇게 골대 맞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기억을 못 잊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 골킥을 피해서 볼이 나갔다가 골대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훈련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많은 시간 이 연습을 한 거죠. 예. 아침 8시부터 웨이트, 공지천에서 슈팅 1000개씩. 네. 1000개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을 거 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시범을 보이긴 보여야 되는데 저도 마발이었고 3루 선수였는데 나이도 있고 한데 이게 마발이 뭡니까? 개발이요?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시범을 보일 때마다 들어가요. 와 이건 제가 생각해도 이게 후루꾸가 이게 마발이가 이렇게 찰 수 있나 할 정도로 시범을 보이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시범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민이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게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일단 디딤발 각도가 엄청 예민하죠. 예. 그다음에 스핀을 거는 볼 위치, 골키퍼 이런 걸 보려면 한 5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되냐고요. 그런데다 경기 중이라면 긴박한데 그렇죠. 그 짧은 순간에. 그렇죠. 수비수들이 또 예. 압박이 들어오고. 예. 근데 흥민이가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위치만 딱 자기가 알면 그냥 반사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연습을 많이 예, 했으면. 예, 예. 야, 이게 그 28살에 은퇴를 하셨으면은 이게 뭘 해야 될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그 이후로 좀 하신 겁니까? 뭐 제가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으니까 뭐 이제 뭐 막노동판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뭐 사글세 살고 뭐 이렇게 하다 이제 나중에는 안 돼. 컨테이너서도 이제 흥민이 어렸을 때 이제 컨테이너에서 살았죠. 아니 그래도 저기 이 프로 선수 생활까지 하셨는데도 이렇게 생활고에 좀 시달려. 예, 많이 시달렸어요. 제가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게 건물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노동 다닐 때죠. 건물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하에 들어갔는데 이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을 퍼내고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3일 정도 이렇게 한 기억 그때가 좀 막노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당시에 이제 막노동, 뭐 헬스 트레이너, 초등학교 이제 방과후 강사, 예, 시설 관리, 예. 뭐 이제 투잡, 쓰리잡까지 예. 하시면서 이렇게 예. 생활비를 은퇴했을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태어나기 3년 전. 예.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4살 때 그런 공놀이를 예, 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좋아했는데 진짜입니까? 발등으로 40-50번을 찬 다음에 잠을 자고. 그게 탱탱공이라고 있잖아요. 아, 있어요. 예. 이걸 절 보고 이제 들고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요. 그걸 계속 이제 양발을 차다가 많이 찰 땐 뭐 100개 넘게도 이렇게 놀이 삼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불자리 펴놨으니까 이제 그리고 자고 이게 공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뭐 얘가 뭐 재능이 있다 어쩌다 이런 거를 떠나서 공을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예. 아니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언제고 이제 얘기를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마 1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축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 이거 힘들게 하겠냐?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겠다. 네. 그 3번을 물어봤어요. 이제 저도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린애지만 확실하게. 예, 어느 날 힘들다거나 하면은 보험 증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너 이렇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어리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했죠. 그 약속을 3번 얘기하고 확실하게 듣고 예. 그럼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내가 가르쳐 보겠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가 해왔던 것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방식으로 좀 가르치셨다. 예. 제가 기본
우리 삶에서 기본을 이제 중시하고 2시간은 아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본으로 했거든요. 어떤 기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볼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네. 그러니까 발 안쪽, 바깥쪽, 발등, 무릎, 가슴, 헤딩. 그다음에 이제 키 2배 이상 올려놓고 딱 떨어지는 볼 가슴 이상 안 트게 컨트롤해서 다시 하나 둘 셋. 저 어릴 때 보는 거 같네요. 이거 제가 하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1기. 그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축구인들이 상당히 저를 이제 뭐 손가락질로 하겠지만 얘기할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기본을 해야 되는 상황인 애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걸음마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 100m 달리기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본기를 해야 되는 애들을 기본기는 무시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그래 경기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성적을 얘기하잖아요. 얘들은 누구를 위한 성적이에요? 지금 말씀 중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감독님의 모습이 이런. 제가 축구 얘기만 나오면 왜 이러냐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근데 방금 누구를 위한 성적인가? 누구를 위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얘들이 어려서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18, 19대에서 프로에 딱 진입해야 될 상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요. 혹사했잖아요. 뭐 이게 종목은 다르지만 또 야구 선수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좀 직구만 던지게 하고 변화구 못 쓰게 하는 게 이제 이 관절이나 뼈가 뭐 그렇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 흥민이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팅 연습을 한 게 18살 지나서 했던 게 바로 그 이후예요. 아 슈팅 연습 18살 이후에 했어요. 제가 함부르크에서. 그 전까지 슈팅 연습 안 했죠. 지금 우리 아카데미 애들도 똑같아요. 어린 애들 가지고 볼을 멀리 때리거나 강하게 때리는 건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시는 이유는 뭐? 관절이나 근육이 아직 그러니까. 열이잖아요. 낼 수 있는 힘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오겠어요?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좀 제가 똑똑한 척 해도 돼요? 아 당연하죠. 그럼요. 뭐 허락 맡으시는 스타일 아니신 것 같은데. 임무원료 필유근우라고.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내 자식이 축구를 하는데 멀리 봐야죠. 인무원료 원료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그 하시고 네. 그 교도소에 계실 때 임무원료 난 성대업 그거는 성난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회복 운동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볼 리프팅을 한 20분 동안 했어요. 제가 항상 하던 프로그램을. 근데 선수들 이제 다 훈련 끝나고 몇 명 남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리프팅 딱 시작하니까 거기서 그냥 20분 동안 서서 구경하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막 박수 치고 막. 네. 그럼 저는 이제 그건 궁금해요.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혹독하게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셨지만 예. 훈련이 끝나면 좀 다정한 아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흥민이는 사실 제 무릎에서 잘했어요. 운동 끝나면 그 정도로 그냥 귀하게. 이게 이제 이랬던 손흥민 선수가 2009년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 입단하면서 18살에 유럽 프로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가나전 감독님이 그 당시에 유소년 코치.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유럽 프로리그에 진출하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다 접고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이제 독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부 삼천지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때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활이 아주 힘들 때니까 지금 생각하면 함부르크 생활이 축구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흥민이는 이제 유소년 숙소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호텔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근접한 데를 이제 얻어서 있는데 아침은 그냥 거기서 해결을 하는데 점심 저녁은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그다음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그럼 뭐 하시고 계셨어요? 오전에 딱 호텔에서 가서 흥민이 자는 거 깨워서 아침 먹고 와라 하고 저는 이제 흥민이 방 제가 이제 청소 싹 해놓고 그때는 구단이 오후 훈련했었어요. 그럼 오전에 지하에 가면 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18 넘어갔으니까 오전에 이제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따로 하고 남의 차를 얻어서 이제 타고 다닐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흥민이 따라가서 흥민이 이제 라카룸에 넣어놓으면 이제 저는 한 6시간 정도는 밖에서 있어야 돼요. 있을 데가 없어. 어디 다른 데 아니 들어가실 호텔에 데가 가셨다가 호텔하고 이 1군 훈련소하고 훈련장하고는 한 50분 정도, 차로 50분 정도 거리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훈련장 근처에 뭐 카페 없어요. 훈련장이요. 카페가 없어요. 날씨가 엄청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은 6시간 동안 이제 밖에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함부르크가 눈도 많고 바람도 많고 춥고 북부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 운동장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 잎으로도 이제 비가 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럼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흥민이 훈련하는 걸 제가 또 보고 또 봐야 체크를 해야 돼요. 돼. 그렇죠. 아니 그러면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을 봐야 그 다음 날 제가 짐에 내려가서 흥민이를 어디를 이제 그렇죠. 보강을 해줄 건지. 그리고 어제 훈련량이 여기가 부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양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줄여줘. 그렇죠. 네. 이렇게 몇 년을 하신 겁니까? 흥민이 레버쿠젠 와서까지니까 23살 때까지 이제 그럼 18살이면 거의 한 4, 5년을 그렇죠. 그 손흥민 선수도 아버님께서 이렇게 6시간 동안 훈련하는 동안 거기 이제 나무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아 아버지 좀 어디 가서 좀 딴 데 가서 좀 계세요 뭐라든가 아니면 좀 쉬셔야죠 뭐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유럽에 들어가서 사실은 사냐 죽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제가 그랬냐면은 제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흥민이가 긴장을 늦출 수 없잖아요. 제가 먼저 짐에 이제 가서 21개 그럼 제가 21개 따가고 제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시범을 제가 보여주고. 똑같이 훈련량을 흥민이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죠. 아들의 개인 훈련 때문 사소한 것 하나도 아버진 대충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은 조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흥민이가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도 감독님이 몸이 진짜. 예, 이게 진짜 감독님이 다 근육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도 식스팩 가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없을 수가 없는 몸. 제가 말씀드리면 또 잘난 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본 걸로 해도 됩니까? 저번에 사우나 갔는데 어우 뭐 아니 지금도 뭐 몸이 딱 100개예요. 요즘도 계속 운동하시죠? 예, 운동해. 이게 이제 이랬던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2010년에 그 환상적인 프로리그 데뷔골이 터집니다. 2010년 그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대 퀼른. 딱 왔는데 제가 흥민이를 헉을 하고 고생했다. 그리고 흥민이 노트북을 제가 가지고 제 숙소로 내려갔어요. 왜 가져가신 거예요? 저는 그날 사실 엄청 두려웠어요. 너무 좋은 날 아닙니까? 첫 골. 저는 그날이 제 생각에 이 노트북을 놓고 내 숙소로 갔을 때 얘가 한국의 팬들하고 이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여기 도취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안고 내려가면서 야 이게 부모가 할 생각은 아닌데 며칠 동안 망각증에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그래도 또 그날만큼은 또 그거 또 한번 보면서 또 내가 응원도 좀 받고 힘 받고 또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가. 근데 이거 그냥 순순히 그냥 주든가요? 그럼요. 손흥민 선수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아버님도 대단하시지만 참 손흥민 선수 대단. 그러면 반대로 저기 우리 감독님은 숙소 가서 그거 손흥민 선수 골 넣은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는 컴퓨터 할 줄을 몰라요. 표정이 아니 조셉이 예전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럼 지금은 좀 검색 같은 거 하실 수 있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절대 안 해요. 손흥민도 안 쳐봐요? 안 쳐봐요. 핸드폰은 있으세요? 핸드폰요. 핸드폰은 제가 가장 필요로 쓰는 게 언제냐? 잘 때 침대 옆에 놓고 제가 알람을 안 해놓고 자요. 저는 네. 런던에선 제가 새벽 4시 전에 항상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요? 하루 일정을 소화하려면. 지금 흥민이가 챔피언스리그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 12시 반에요. 네. 12시 반에 자도 새벽 4시 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흥민이 구단에서 훈련하고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정황이 일정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알람을 안 해놓고 자기 때문에 제가 자면서 수시로 핸드폰으로 시간을 봐야 돼요. 그래 그때가 가장 핸드폰이 제가 이 핸드폰에 저 등록해놓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전화번호요? 없어요. 아내분은 어떻게? 외우죠. 아, 네. 외우시고. 제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분들 4-5분은 여기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낯선 번호 재석이 형이 저한테 전화해도 저 안 받아요. 세호 형도 전화해도 안 받아요. 번호를 알려주실 수는 있습니까? 아니요? 아, 그것도 그것도 안 되고. 아니 이게 정말 문명을 거부해요 제가. 그 굳이 그렇게 거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아주 평범한 일반 시민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흥민이 아버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싹을 자르는 거예요. 예, 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엄청 채찍질하죠. 예. 아니 자식이 축구 선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 그래도 손흥민 선수 이렇게 지금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셔. 새벽 4시에 나가셔가지고 그 훈련장에서 그럼요, 6시간을 진짜. 그 비바람을 맞고 눈 보라를 맞아가면서 그걸 보고 그게 그 돈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근데 부모고 자식이 하니까 해야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또 아까 우리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결국 팀 내 최다 득점 12골 기록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우리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시작이 됩니다. 토트넘으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야 그때는 기분이 또 어떠셨어요? 근데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가는데 엄청 힘들게 갔던 게 이제 지금 토트넘 다니엘 회장. 네네. 다니엘 회장이 개인 헬기를 가지고 이제 그 디셀돌프 공항에 도착해서 레버쿠젠 이제 단장 부단장하고 이제 계속 협상을 하는데 안 된 거예요. 레버쿠젠에서 못 보내겠다. 근데 세 번째 이제 협상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번에 안 되면 이적 힘들다. 근데 저는 너무 간절했잖아요. 감독이 흥민이에 대해서 계속 좀 불신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흥민이를 자꾸 교체를 하는 거예요. 레버쿠젠의 그 감독님이 예, 그래서 세 번째 딱 10분 만에 나오는데 안 됐다. 끝났다. 예, 레버쿠젠 단장 부단장 어디냐 그러니까 갔다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딱 보니까 저쪽에 4층에 통유리로 된 데를 복도를 지나가고 이제 있어요. 지나가. 제가 4층을 계단을 3계단 짓다 가지고 잡았어요. 올라가서. 이러고. 그래서 협상은 런던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구단과 구단 협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래 결국은 이제 흥민이가 그래서 토트넘을 갔던 건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 단장하고 부단장이 제가 북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데 지금 전체적인 또 모습이 그래가지고 예. 이 사람이 악몽을 며칠 꿨다는 거예요. 자다가 막 이러고 아니 왜냐면 감독님이 진짜 화가 딱 나시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내 자식을 인정을 안 하는 감독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토트넘에 갈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것도 또 놀라운 게 예전부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상장이나 이런 그 상패를 받아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 예, 분리수거해서. 아니 근데 그 상패를 놔둬야지 그걸. 아이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 거야. 아 그래도 그거는 상패는 주신 건데 좀 집에 놔둬야죠. 저는 저희 집 가면 제 안방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지금도 그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나 이런 거 받은 거는 제가 문을 열어야 볼 수 있는 한 곳에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기념할 만한 것들은 딱 해서 눈에 안 보이게 제가 딱 정리. 그러니까 저는 뭐 득종안 받은 거 그것도 다 분리수거 또 하셨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골든부츠 같은 경우도 잘.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흥민이 그 팬들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하면 그걸 박물관을 해서 좀 팬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육안으로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어요.
밖에 이렇게 내놓으면 많지는 않지만 손님들 오시는데 제가 무슨 뭐 자랑하는 것 같고 뭐 나대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일절 밖에 안 내놓습니다. 아니 그 감독님이 매번 경기 보실 때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예, 좀 예. 보시는 편이죠. 흥민이 경기인 날은 뭘 먹으면 계속 원쳐요. 그리고 90분 경기 끝나면 제가 경기 뛸 때는 몰랐는데 자식이 경기를 하니까 90분 하고 나면 제가 기진맥진해요. 혹시라도 뭐 다치진 않을까. 예, 예. 이게 그 손흥민 선수가 올 가을이죠. 8게임 무득점 이런 이제 뭐 그런 시기도 좀 겪기도 했는데 그럴 땐 뭐 좀 어떤 얘기를 좀 나누신 게 없어요, 손흥민 선수하고? 아니 8경기 아니라 16경기 골이 안 나오면 어때요? 저는 흥민이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경기장에 갈 때 경기 결과, 네 경기 이 내용 이걸 떠나서 흥민아 네가 이거 축구 행복해서 했잖아. 오늘 행복하게 경기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거 우리가 계획이 없던 거고 생각도 안 하던 거예요. 8경기 아니라 16경기에서 무득점하면 어때요? 흥민이가 건강하게 안 다치고 오늘도 흥민이 지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가사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좋죠. 네. 흥민이 외에는 엄지손가락을 올린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흥민이가 경기 딱 나오면 제가 흥민이 경기장 입장 딱 할 때 흥민이가 안 봐도 저 혼자 그래야 오늘 흥민이 그다음에 흥민이가 이제 골 넣고 우리 쪽 보고 이제 세레모니 할 때 제가 이렇게 한번 하고 예. 저는 그런 얘기는 해요. 이 세상에 축구 선수는 흥민이밖에 없어. 예. 전 그래요. 아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 뭐 최근에도 뭐 저 그 얘기 때문에 한동안 또 뭐 관이 해제가 됐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 아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네. 아, 지금도 아니 지금도 아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월드컵을 나갔는데도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월클하고 예. 주변에서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아니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유재석 씨는 스타입니까? 당연하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세호 형도 스타야. 근데 그럼 너무 세호 형도 스타야. 아 세호 형도 스타죠. 아니 그럼 감독님 예. 손흥민 선수 월클이에요. 아 이거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건 제가 간섭할 수 없죠. 그건 제가 간섭할 수 없어요. 예. 진짜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 자식이라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늘 흥민이가 축구에 관한 한 모든 부분에서 10%의 성장을 전 늘 갈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흥민이가 그 득점왕이 됐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전성기 그러면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든. 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그렇잖아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단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된다. 한 번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구 팬들이 계시잖아요. 흥민이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축구 팬들이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마디로 좀 들떠선 안 된다. 아유, 그럼요. 뭐 아직은 그럴 분위기 아니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월클로 인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나 예. 아직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노력할 때인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마음이 좀 크신 거죠. 예. 그리고 젊어서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고 제가 어디서나 이런 얘기하는데 영원한 건 없죠.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되고. 너무 들뜨면 혹시나 나중에 예. 고향에서 뭐 흥민이 도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제가 아주 정중히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은퇴하면 누가 흥민이 이름이나 불러주겠냐. 은퇴하면 기억도 안 하잖아요.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렇다고 지금 조금 뭐 흥민이가 현역에 있다 그래서 교만 떨고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있는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흥민이가 어린 나이에 그래도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저놈이 살아보겠다고 정말 악착같이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게으름 안 떨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흥민이한테는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님이 키운 유망주들이 독일 리그에 또 진출했다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뭐 야, 이제- 독일 2부 리그 파더보른에 유동환 선수하고 최인우 선수가 예. 그리고 아니 그 전에 지금도 이제 나가 있는데 또 이 선수도 지금 나가서 계속 좀 하고 있는데 혼자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게 제가 가끔 가서 그네들을 좀 훈련도 도와주고 할 텐데. 정신적인 어떤 메시지도 주고 하면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졌을 때 이 세 선수들한테 미안하죠. 제가 흥민이한테 있다 보니까. 예. 아니 정말 저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혹시 바라는 거 있습니까? 이제 토트넘 계약이 25년 6월 말이 끝이에요. 토트넘이 더 원하면 모르지만 이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흥민한테 그래요. 이제 흥민아, 연봉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지금까지 네가 어린 나이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정말 네가 살아보고 싶은 도시, 네가 가서 공차고 싶었던 구단 가서 행복하게 공차다가 은퇴하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몇 번 했어요. 그 또한 결정은 흥민이가 하겠죠. 예. 그래서 그냥 흥민이가 늘 축구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축구를 은퇴하고 나서도 지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제 아주 가장 큰 바람이죠. 예. 제가 축구장에서 46년 정도를 일관된 삶을 살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예. 축구가 저는 제 삶이에요. 지금도 이 축구장을 보고 공을 보면 가슴이 설렐 정도니까 그냥 지금도 늘 흥민이가 운동장에서 행복하게 공 차는 거 유일하게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예. 지금까지 행복한 축구를 해왔듯이 앞으로도 모든 걸 다 떠나서 운동장에서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행복하게 삶에서도 축구장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죠. 예. 흥민이가 그렇게 공을 차다가 은퇴하는 게 내 최고의 바람이다. 예. 고맙고 사랑한다, 흥민아. 예, 저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박항서입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 뭐 저보고 영웅이라 근데 영웅은 아니고요. 예. 그냥 뭐 축구 감독입니다. 아 그래도. 참 진짜. 아 근데 저희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감독님 막 저 베트남 갔을 때 막 거기 계신 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환호하시고 뭐 저희들도 진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아니 저 베트남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제 아침에요? 아 그래서 좀 약간 좀 여독이 좀 있으신 좀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좀 조금 피곤하시죠? 네. 예. 아니 특히 감독님 우리 저 백순정 여사님이 올해 100세 생신을 맞으셨다고요. 네, 저희 어머님. 야, 축하드립니다. 이거 진짜 이게 저 100세를 맞으셨다라는 거 정말 너무 축하드릴 일이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오시는 길에 이게 저 베트남 주석께서도 엄청난 선물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는데 이게 뭡니까? 주석님께서 불려서서 예. 이제 뭐 주석궁이라 그러죠. 아, 그렇죠. 네, 주석궁에 이제 갔더니 어떻게 아시고 이제 어머님 생신에 드리라고 액자 같은 거 표구를 해서 아마 이제 어머님 성함 넣고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뭐 귀한 선물이죠 저한테는. 야 이거 이번 5월에 또 우승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야 이게 이제 2019년에 이어서 2회 연속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23세 이하 대표팀 이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태국을 1대0으로 꺾고 이게 또 우승을 하셨어요. 이 이제 시 게임은 동남아 올림픽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합니다. 네네. 네, 이제 30회 대회에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이제 축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올해로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신 게 한 몇 년째입니까?
올 10월 14일 되면 만 5년입니다. 베트남 그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님도 사실은 계약된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교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알기로 베트남에서 외국인 감독의 평균 수명이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1년만 버티자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감독을 5년째 이렇게 맡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사실 이 얘기는 뭐 계속 해도 안 질려요. 진짜. 예. 이 벌써 20년이 됐습니까? 그게 좀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 소리겠죠. 아 근데 저희 느낌에는 사실 감독님이 그때하고 그렇게 좀 그래요. 그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당시 히딩크 감독님이 이제 외국인 감독님으로서 이제 3번째 우리나라 이제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박항서 감독님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석 코치를 맡으셨었죠. 그러니까 저기 사실 폴란드전 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황선우 선수가 이제 첫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님 말고 이제 박항서 감독님한테 안겨가지고 뭐 그걸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간에는 황선홍 감독님하고 전날 밤에 만약에 너 혹시 골 넣으면 나한테 달려와라 이렇게. 그거는 그래서 내가 너 왜 나가서 언론에 나가서 딴 이야기를 하느냐. 네. 진실을 이야기를 해자. 네. 그래서 사석에서 저하고도 논쟁도 했어요. 근데 예. 정확한 거는 A매치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정환이가 골을 넣고 반지 세레모니라는 걸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하고 그 전날 이제 제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제 방에서 이제 방으로 이제 제가 룸투룸이라 그러나요? 뭐 룸투룸, 이렇게 해서 룸투룸 이제 전화를 하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뭐 이제 잘 자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황선홍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 기분이 필링이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야기 정확하게 골 넣으면 안정환이처럼 그 와이프한테 세레모니 하지 말고 벤치에다가 세레모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달려오라는 소리네요. 아니 소리 안 했죠. 근데 제가 만약에 황선우 선수라는 아니, 느낌이 예. 애둘러서 예. 달려와 주로 달려와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왕이면 벤치에다가 좀 해라. 세레모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왜냐면 통화한 게 코치님인데 코치님이 벤치에다 해라는 건 코치님이 벤치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황선홍이가 저한테 안기고 나서 히딩 감독한테 안기지 않아서 예. 그 다음날 두 번째 경기에 황선홍이가 선발로 출전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랬더니 이게 내한테 안겨서 그래서 제가 히딩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자초지종을 성명을 드렸고 히딩 감독님도 흔쾌히 그 오해는 풀렸고 그래서 이제 사실 코치가 그렇게 나대면 안 되는데 제가 아니죠. 기분 좋으니까. 그때 정말로 몰랐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걸 근데 너무 좋았어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조차도 월드컵의 지난 그 어떤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당시에 그 예전에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게 좀 약간 공황장애까지 좀 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정말요? 했어요. 제가 그런 정세가 조금 오기는 왔었어요. 근데 뭐 그게 공황장애인지는 모르고 제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상주 상무 감독을 하면서 두 분의 쇼커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밀 검사 했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래 전부터 그게 왔던 상황인 상황인데 제가 이제 판단을 못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 매번 어떤 그런 긴장의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 그러니까 이 팀이 결국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방에 누워 있다가 나는 숨을 못 쉬는 것 같은데 곧 막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가는 거고. 아니 지금도 뭐 약은 복용하고 있어요. 조금 뭐 결과물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또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되잖아요. 뭐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지도자로서의 뭐 하얀 길을 접어 있었기 때문에 도전 한번 해보자. 근데 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베트남행을 택하셨어요. 제가 1년 쉬고 있을 동안에 우리 처가 동남아도 좀 알아봐라. 그래서 뭐 저는 베트남이 동남아 쪽은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만나서 뭐 제가 지금 놀고 있다. 그러니 뭐 당신이 동남아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데 뭐 어디든 내 일할 수 있는 길을 좀 해주라고. 그러고 끝났어요. 뭐 모르고 이제 한 10개월 만에 뭐 전화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동남아에 갈 생각이 있냐 물어요. 베트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베트남 축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평균 수명이 8개월이더라고. 제가 외국 감독이 감독 평균 수명이 8개월이면 짐 풀자마자 주변 잠깐 둘러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거 사실 그 저기 우리 아내분 아니었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가 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코치를 대동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이영진 코치라고 대구 FC 감독했다고 준이가 저하고 같이 갔는데 그 이영진 선생은 저하고 또 럭키 금성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로 치면 이제 조세호 같이 데리고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조 코치 우리 조 코치 같이 데려간 거예요. 네. 처음에 뭐 우리 23세 가기 전에는 뭐 제가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하노이 12월 달에 굉장히 춥습니다. 뭐 여기 그 체감온도는 한 5도 정도 되는데 둘이 정말 울면서 진짜 국밥 먹고 다니면서 국밥 드셨어요? 그럼요. 그 한국 그 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무슨 국밥 많이 드셨어요, 두 분이? 순대국밥. 아, 순대국밥. 역시 순대국밥이에요. 네네. 그래서 순대국밥. 보면서 야, 우리 이 거리 다니면서 우리 그때 차도 없었어요. 걸어 다녔었는데. 아, 그래도 감독님인데 차 안 나와요? 아니 근데 뭐 햇빛차가 있는데 뭐 가까운 거리 갈 때는 걸어 근데 다녀야지. 뭐 그때는 또 차 내주라 소리도 좀 쉽지가 않고 지금은 뭐 해주라 그러면 금방 해주지만 그때는 뭐 별로 그쵸, 이제 시작인데.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뭐 진짜 말하기도 곤란하니까 맞아. 아, 차 좀 내주시오 아니, 뭐 하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하기도 불편하고 뭐 걸어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 둘이서 뭐 한참 웃죠. 참 우리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선수들을 위해서 훈련 방법을 또 좀 바꾸셨다 그래요. 타국 감독이 그 가서 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이런 거는 존중해야 된다는 해야죠.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문화와 관습은 존중해 주는데 이제 훈련 때는 기술적인 부분은 절대적으로 내 너희들이 따라와 줘야 된다. 이거는 내가 교정, 수정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베트남이 보통 오전 5시에 기상을 해서 6시쯤 출근을 하고 낮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형 패턴에 맞춰서 이제 훈련 시간을 좀 앞당기시고 스케줄이 정신 먹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안 갔죠. 그래서 코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랜 습관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운동 시간을 뒤로 늦췄죠.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충분히 애들이 휴식을 취하고 한 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잘 시간 이후에 지금 아직도 뭐 우리 선수들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날씨 때문에 그런지 저도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꼭 잡니다. 근데 그게 그 기후 때문에 그게 또 그러니까 훨씬 더 처음부터 주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그럼요. 근데 그게 점심 먹고 분위기도 다른 분위기고 그래요, 다 낮잠을 자고 조용해요 점심 때는. 그럼 전화도 받지도 않으니까 전부 다 호텔이 그렇다고 뭐 조용하니까. 혼자 이렇게 있기도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누워 있으면 확실히 좀 오후가 회복이 되니까 뭔지 알겠다. 네, 하고 나면 그래야 이제 또 오후를 오후에 또 에너지가 생활할 수 있는 충전이 에너지가 되잖아요. 생기시는 거예요. 훨씬 더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분들도 그렇고 모여 있을 때 절대로 이렇게 개인 평가 같은 걸 하지 않으신다고. 히딩 감독님도 2002년도에 보면 좋은 이야기는 단체에서 하는데 사람을 어떤 누구 앞에서 지적할 때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옆에서 뭐 이천수가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천수가 좀 돌출해 놓고 나면 막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깨동무를 하면서 말씀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칭찬은 다 모였을 때 하고 개인적인 칭찬보다는 팀 칭찬을 주로 해주는 게 낫고 개인적인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일 대해서는. 때는 이제 조금 불러서 하는 게 나은데 근데 대부분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 근데 받는 사람은 좀 싫죠. 그게. 맞아요. 아니 그 이제 이게 선수들하고의 스킨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우리 선수들이 좀 착해요. 뭐 다 우리 한국 선수도 착하지만 뭐 순수하고 그래서 훈련할 때는 제가 좀 엄하고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뭐 주로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치료실에서 많이 모이거든. 그러니까요. 사랑방처럼 치료실에 많은 선수 치료하러 오고 뭐 마사지 받으러 오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들립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애들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선수들하고 스킨십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우리 선수들이 누가 지금 어떤 데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죠. 왜 이제 그래야만이 또 선수들 중에는 출전하기 위해서 숨기는 선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또 보기도 하고 이게 또다 감독님은 또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게 또 아니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저 아시아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 그 베트남 팀을 아시안컵 준우승. 특히 이제 라이벌 태국을 10년 만에 꺾고 올라가서 이제 더 난리가 났어요. 예선이 통과가 목표였었거든요. 그 잘못되면 집에 들어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근데 추운 거는 저희들이 기온을 보고 다 준비해 갔는데 결승전 때 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전날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베트남에서 눈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딱 2명이 눈을 봤더라고요. 나머지는 눈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죠. 근데 뭐 시합이 그 다음날 시합 저 결승을 해야 되는데 뭐 산책 나갔는데 눈 온다고 사진 찍고 막 좋아. 그래서 우리 이영진 코치가 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지금 내일 시합인데 뭐 그런다 그래서 야 놔둬라 놔둬. 눈 처음 보는데 뭐 그냥 놔둬라 그냥 그런 데에서 이제 그렇게 준우승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국민들이 좀 이제 처음 온 눈. 그래서 그 우리 깡아이가 결승전에 놓은 그 불 켜고 넣은 골을 지금 아직도 그걸 무지개 골이라고 그래요. 베트남 불 켜고 넣은 아직 그걸 보고 이제 그게 이제 눈 위에서 이제 무지개가 이제 불 켜고 넣었거든요. 이제 불 켜고 넣는데 2018년 그 아시안 게임 4강전 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하고 또 맞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진 하나 있어요. 예,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네, 이 사진. 알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그 얘기할 때 뒤에 손흥민 선수가 그 작전을 듣고 있는 건가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상황이? 아니 뭐 내리셔도 돼요. 내려됩니다. 이제 그때도 23세가 추측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와일드카드는 3명 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이하고 온다 그러니까 시합하기 전에 벌써 주눅이 들었어요. 손흥민이. 이제 우리 벤치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참 뭐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좀 느낌이 이상해. 그래 봤더니 손흥민이 웃으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고 알아들으니까. 그래 내가 딴 나라 선수 같으면 밀쳤죠. 근데 이제 우리 저 손흥민이 우리 한국의 보배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감독님이 이제 여기에 좀 한마디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냥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다. 아 당연하죠. 네. 우리 뭐 한국 축구를 보면 보배고 저도 뭐 베트남 분들이 손흥민이하고 관계를 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도 좀 관계를 좀 물어봅니까? 그럼요. 그럼 손흥민이 그 월드클래스니까 저보고 손흥민을 잘 아냐고 그래서 뭐 자꾸 한번 이야기가 그려지니까 그냥 야, 손흥민이 아버지하고 내가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뭐 통해서 하면 뭐 그러면 손흥정 우리 저 감독님하고도 연락을 아니 근데 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뭐 자꾸 뭐 그러니까 같이 축구 맞지. 그건 맞으니까. 그건 맞으니까. 같이 생활 이렇게 해는 안 했지만 다 건너 아니까. 아니까요. 우리 감독님이 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으셔가지고 3급이어서 외국인 최초로 2급 노동 훈장.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2년 만에 훈장을 3개 받았습니다. 이제 3급 받고 2급 받고
한배 양국 수호 훈장이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군 뭐 그게 뭐 쉽게 받는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외국인이 이거 받은 사람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월드컵에 이제 베트남이 진출을 해가지고 베트남이 월드컵에 진출한 적이 없죠. 월드컵 없죠. 이번에 월드컵 최종 예선 올라간 것도 최종은 그게 처음이죠. 야, 그러니까 만약에 월드컵이 베트남이 이제 진짜 본선에 딱 진출한다. 그러면 그거 1급 훈장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번에 월드컵 최종 진출했는데 7연패 당했거든요. 7연패 당하니까 완전 짐 쌀 뻔했어요, 정말. 처음 나갔는데 처음 진출인데 7연패 나가니까 그때 좀 위기가 왔었어요. 위기 왔죠. 아주 뭐 저도 이제 7연패 당하고 나서 8번째 경기고 베트남도 중국 경기에서 팔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구정날이에요. 구정 1월 1일 날이 했는데 우리가 3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 한 순간에 또 갑자기 또 분위기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게 그래서 뭐 기대 수준에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인기는 인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면 너무나 그게 크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제 다시 태어나면 축구 지도자를 안 하고 싶어요. 뭐 이제 그걸 너무 많은 걸 겪어봤는데 또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그때 뭐 있었던 뭐 말로 허술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선수생활에 어려운 지도생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다 경험했는데 그걸 또 축구라는 것은 저한테는 제가 16살부터 축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뭐 인생의 전부고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축구밖에 없어요. 축구에 연관된 거는 뭐 저한테 큰 자랑거리고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축구는 그런 것 같아요.